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종류로서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좀 정리해보죠. 자, 여기는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의해서 합니다. 의사표시의 개수와 그 방향에 의하여 나눈 거예요. 먼저 단독행위란 것은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의사표시 한 개 가지고 법률행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법령 이름을 단독행위라 그래요. 이때 그 단독행위는 종류가 상대방이 당의 그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미가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여기는 뭐 동의를 한다든가 철회를 한다든가 뭐 상계를 한다든가 상계, 그 다음에 추인을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뭐 해지를 하는 것, 또 채무 면제해주는 채권자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 근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수령하든, 즉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즉 도달할 여지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언 같은 거죠. 유언이라든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여기 들어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 들어가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두 번째군요. 계약요. 계약은 의사표시의 방향이요, 서로 이렇게 대향적이에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어야 돼.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데 그것이 대향적이어야 돼요. 대향적이란 말은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관계죠. 그래서 보통 교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환적인 방향. 이런 의사표시를 우리는 법령에 이루어지면 계약이라 그래요. 이 계약은요, 사실 우리는 계약법에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뭐 임대차 계약, 이것을 우리는 시험 범위로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증여계약도 있고요, 또 사용대차 계약도 있고, 소비대차 계약도 있고, 뭐 고용계약도 있고, 위임계약도 있고, 조합계약도 있고, 뭐 계약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14가지 조항, 이거 외에도 1개 더 드러났어요. 이게 전부 다 이런 모습이란 거죠.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서로 대항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2개 이상을 뭐냐, 하나는 청약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승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사표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동행위라는 법령에도 있어요. 합동행위라는 법령이. 이 합동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방향이 2개 이상인데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데, 근데 방향이요,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적이다 모양이, 그죠? 또 모여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이 모여드니까 구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형태예요.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여기 들어가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원들이 여러 사람이 서로 목적을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요, 물론 이 단독행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우리 계약법에 가서 상세하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민법 총칙에서는 나중에 우리는 단독행위를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유효요건이죠. 법령의 유효요건에서요,
우리는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했죠. 이 가능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불능의 유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뒀죠.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 시험, 본 시험에 가도 이게 많이 문제되죠. 왜냐하면 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이걸 줄여가지고 불능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불가능. 그것을 줄여서 불능. 그래서 보통 법률 용어로서는 불능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불능. 이렇게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위 당시에 시점은요, 행위 당시의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데 행위 당시의 사회 통념, 이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실현 불가능하다 하면 이게 불능이죠. 이때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행위 당시에 사회 통념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불가능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원시적 불능이요. 이 원시적 불능을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 이런 걸 들 수 있죠.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승용차를 을한테요 500만 원에 중개차니까 500만 원 이렇게 팔고 사기로 합의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이게요 12월 5일날 했다 합시다. 12월 5일날. 그런데 12월 5일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갑은 이 승용차를 자기 주차장에다가 자기 집 주차장에다가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회사 동료가 그 차 내가 사겠다 해서 이렇게 둘이가 12월 5일날 이 오전에 이렇게 둘이가 계약을 했네요. 보통 한 오전이니까 한 11시쯤 했겠죠. 오전 11시에 이렇게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계약할 무렵에요. 이미 12월 5일 10시경에 말입니다. 오전 10시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도둑질하다 이 차를 문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방화를 해버렸어요. 병이라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있는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할 당시인 12월 5일 날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매매 계약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이때를 보면 이미 이 승용차는 없죠.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왜 그러죠? 이 승용차가 방화해서 소실돼 버렸거든요. 다 타버렸거든요. 그럼 이 소유권이 이미 없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하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컨대 12월 5일날 오전 11시에 그래 500만원에 내가 팔겠다라고 할 때요. 이미 소유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런다? 원시적 불가능이란 거죠. 자,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냐? 원시적 불능이라면 이 법령의 효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이죠.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효. 무효니까 뭐예요?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동시에요. 을이 500만원 주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을에게도 500만원 지급할 500만원 지급 의무가 안 생긴다. 이 말이겠죠? 이게 뭐예요?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다. 왜 무효죠?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란 것이에요.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당의 행위는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인 계약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요. 여기에 갑이 잘못했든 을이 잘못했든 제3자가 했든 간에 어떻든 간에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면 그 거래 행위 자체는 무효가 돼요. 무효란 말은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원시적 불능의 의미와 그 법적 효과. 그렇죠? 원시적 불능 이런 형태를 말한다. 그렇죠? 요거 한 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원시적 불능. 자, 요걸 하나 알아두기 위해서 강조해 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계약법에 가면 또 이 원시적 불능일 때 별도의 권리 의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로서 535조에 명물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응? 여기에요. 원시적 불능에 우리는 무효 배웠잖아요. 무효. 즉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계약법을 가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에 가면, 자, 요거는요, 조문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문으로요. 약속이죠, 뭐. 계약, 법적 강제는 없고요.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약법에 제 535조에 가면, 여기에 계약 체결했는데, 그 체결할 때 어느 일방이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상대방한테 대하여 손해 발생한 것은 책임져라 라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원시적 불능일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은 민법 총칙에서 무효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다시 계약법에 가면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시적 불능인 상태에서 무효일지라도 그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의무를 부담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시적 불능이라는 의미도 알아둬야 되겠고, 의미도 알아둬야 되겠고, 어떻게 해요? 법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을 보니까, 기준으로 삼아서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이더라라고 평가가 되면 그때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그때 효과는 그 법령에는 무효인 법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주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별도로 지우게 하는 535조 규정의 적용을 원시적 불능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 이렇게. 그죠? 원시적 불능의 의미 이해하시고 그걸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후발적 불능보다 더 중요한 거야. 후발적 불능은 개념만 보시면 이런 거죠. 이건 나중에 볼게요. 후발적 불능, 이것은 뭐냐. 결국은 행위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무효를 할 수 없죠. 이거는 유효한 행위잖아. 그죠? 이미 유효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후발적 불능.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법률관계인 유효라고 했기 때문에 이 후발적 불능에 의한 권리 의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별도로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계약법 영역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기 가서 계약법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자,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 보다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입니다. 자, 의사표시는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법령의 효력 요건에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어라 라는 효력 요건이 있었고요. 능력을 갖추어라. 그 다음 목적에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유효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되도록 하라. 그리고 사기나 강박이 없어야 한다.
이게 없을 것. 이렇게 표현했죠. 없을 것. 이때요, 이 사기강박이란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자라 그래요. 하자. 민법 총칙했어요. 사기강박이 있는 것을 하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기강박이 없을 것 이 말은요,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사기강박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사표시를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만드는 법률사실이다. 그죠?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소로서 법률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의미는 뭘까? 의사표시란 이 의사가 뭐냐 하면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예요. 이 효과라는 것은 요 앞에요, 법률 효과를 줄인 말이에요.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가 뭐죠?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거죠. 이게 효과예요.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의사를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에서 의사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도죠. 의도. 다른 말로 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목적이죠. 목적. 여기 있는 목적. 그죠? 당사자 의도한 바죠. 이것을 여기 표시란 건 뭐예요? 이것은 이 의사를 외부에 뭐예요? 거래할 상대방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의 의도를 밝히는 거죠. 그죠? 외부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의사표시죠. 효과, 즉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이것을 우리는 전체를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러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 우리는 계속 지금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파트 소유권을, 자, 누군가 내한테 5억만 주면 내가 팔겠다. 팔아야지. 라는 이 의도요. 이 의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는 의사라 그런다고요. 의사. 그게 의도나 의사나 같은 말이죠. 자, 이 의도는 뭐예요? 갑은요, 이렇게 표시하죠. 을한테. 이 내용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의사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사 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먹은 의도를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 표시행위죠. 여기까지가 의사 표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의사 표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그죠?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효잖아요. 그래서 보통요, 이 의사 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는 사기강박이 없을 것,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되면 이때 이 의사표시는 이건 뭐냐?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 근데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일치한 것이 아니라 불일치할 경우요. 또는 여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이럴 때는 바로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이때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무효로 해야 되냐? 아니면 취소의 문제가 되냐? 아니면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일단 유효로 할 수 없죠. 왜요? 정상적인 의사표시일 때 뭐가 되나요? 유효가 되잖아. 그죠? 마음먹은 의사를 그대로 일치되는 상태에서 외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외부로 표시할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간섭도 받지 않고 사기도 당하지 않고 강박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잖아요. 그 이때는 유효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유효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유효할 수 없으면 뭐냐?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둘 중에 하나겠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무효로 하는지 취소하는 것인지는 민법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모르는 영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낼 필요가 없죠. 당연히 공부한 분이나 공부하지 않은 분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공부해야만, 민법을 별도로 법을 공부해야만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시험 문제 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험에 문제가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불일치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요 이렇게 107조, 108조, 109조 여기에다가 유형을 정해놨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 형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는 뭐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표시행이요. 지인이 아닌, 즉 마음속에 진짜 것을 남겨두고 바꾸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딴소리를 자기 스스로 알면서 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농담삼아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이죠. 시계 좋은 거 차고 있다고, 롤렉스 시계 차고 있다고 친구한테 롤렉스 시계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죠. 줄 생각도 전혀 없어. 그러면서 야 이거 시계 줄 테니 가질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그래 고맙다 가질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때 이 마음속에 시계 줄게 가질래? 라고 할 때 마음속에 없으면서 그런 생각 없으면서 그런 표시했을 때 이 표시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죠. 이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곧 비진이죠. 지인이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행위죠. 이것을요 단독으로 허위로 만든 거잖아. 지 혼자 그죠?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해요. 뭐 일본에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심리 유보라는 말도 쓰죠. 근데 우리 민법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정의했네요. 자, 이 표시행위는, 이 표시행위.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이 표시행위는 말한 사람을 표의자 그럽니다.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 없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왜요? 표시행위를 믿고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표시한 행위는 유효다. 그럼 아까뿐에 예를 든 것처럼 자기 롤렉스 시계를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마음속에 줄 생각 없으면서 야 가질래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질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줄 테니까 가질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의무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유효니까. 의무가 생긴다. 의무가. 유효니까. 그래서 상대방 친구가 고맙다 내가 받을게 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증여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유효하게. 그러면 뭐가 돼요? 그 롤렉스 시계는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야, 니 준다 했으니까 내놔 하면 줘야 돼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란 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 상대방과 통정해서 가짜로 허위의 의사표시한 거예요. 허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해요. 상대방과 내통했다 해서 사정을 내통했다 해서 통정이라 그래요. 이 통정이라는 의미는 우리 민법에서는 통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 통정 이랬어요. 통정 내통했다. 사정을 다 상대방과 주고받았다 이 말이죠. 너 사정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 이게 어떤 의미냐? 상대방이 합의해 준 거예요. 가짜로 만드는데 합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 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부 양해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짜고 한다 그러죠. 짜고 하는 행위예요. 이게 통정이란 말이 의미가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만든 허위 표시니까 이 표시행위 효과는 뭐냐? 이 표시는 효과가 뭐냐 이거죠. 여기는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죠. 여기는 아예 여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유효였어요. 그러나 여기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표시한 대로 효를 줄 필요가 없죠. 무효로요. 무효.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이게 통정의 표시. 그러니까 가짜로 상대방과 짜고서 말이죠. 팔 의사도 없으면서 상대방과 사고 팔기로 이렇게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팔겠다는 의사 표시는 가짜죠. 그리고 그런 가짜는 사실 상대방이 다 알면서 그걸 합의했죠.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니까 소유권 넘겨갈 일이 없겠죠. 팔려지지 않겠죠. 무효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무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요.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한 경우요. 자기가 모르고, 잘 모르고, 진짜를 모르고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걸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표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일치하는 줄 알고 의사표시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불일치하더라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하냐? 결국은 착오, 사람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보통 사람도 다 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합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 있죠. 왜요? 표시를 보고 그래 거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다만요. 착오가 있다고 언제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착오의 정도가 첫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리고 표의자는요. 이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있죠.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요. 취소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게 취소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해야 되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이 착오를 일으켰어야 돼요. 그럴 때 표의자,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야, 내 의사표시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제대로 모르고 의사표시했으니까 나 안 할래. 나 없던 걸로 할래. 이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형태로서 크게 세 가지를 규정해놨어요. 지인이 하는 의사표시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불일치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시에는 또 딴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걸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해요. 자기 혼자. 이럴 때는 표시한 대로 효를 책임져라 이거죠. 그 다음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도 가짜로 한다는 걸 다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이 표시 행위는 무효다 이거죠. 그걸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가짜니까. 세 번째는 착오로 의사표시한 경우요. 그 착오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취소 안 할 수도 있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자, 이걸 씻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 비정상적 의사표시요. 요거죠, 요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있는 때요. 이 하자 있다는 건 뭐죠?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해. 이런 경우죠. 이때도 이 표시행위는 우리 민법이 어떻게 취급하냐?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즉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에 이 표시행위는 표의자가 야 이건 나 안 할래. 너 나 속였잖아. 너 나 강박했잖아. 겁줬잖아. 나 그래서 겁이 나서 내가 니한테 한다겠는데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할래. 너 내가 속였지. 속였으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자기의 그 의사표시를 나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게 취소했겠죠? 취소란 말은 뭐라 했어요?
취소는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취소한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유효란 거예요. 유효. 근데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의사표시할 때부터 무효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소급적 무효로 본다 했으니까 간주예요. 자, 우리는 법 조문이에요. 무엇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간주 규정이라 그래요. 간주 규정은 무슨 의미냐? 확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확정해버린다. 무엇으로 본다 했을 때 요 무엇으로 확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간주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거는요, 입증 책임에서 번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추정한다. 이걸 우리는 추정 규정이라 그래요. 자, 요 두 개는요, 여러분 조심해서 공부를 해둬야 돼요. 공부하실 때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야 돼요. 추정 규정은 일응 인정해 둔다. 일단 인정해 둔다는 거야. 뭐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일단 요렇게 인정해 둔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인정해 놨으니까 일응 인정해 놨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야, 일단 인정해 놓은 이 내용이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뭐예요? 증명하면 돼요. 판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판사님 보세요 하고 보여주면 판사님 당신 말이 맞소. 이게 입증됐다 그래요. 증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 되면 뭐예요? 법에 있는 추정되는 규정 내용을 일단 인정해놓은 내용을 부정해버리고 그게 증명한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를 뭐라 하냐? 입증 책임은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부정하는 사람이 져요. 입증 책임은 부정하는 사람은 입증해요. 입증하면 어떻게 되냐? 입증하면 드디어 여기에 있는 추정, 일단 인정해놓는 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번복된다 그래요. 일단 인정되어 있는 것이 번복된다. 추정하면, 추정된 것을 입증하면 번복된다, 복멸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입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서 간주는 확정, 본다는 확정,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이 부정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법관을 설득할 책임을 진다. 증명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자, 이것도 우리 법 조문 읽을 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다.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그 의사표시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요것은요, 민법 110조에 있어요. 110조. 첫 번째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비진이 표시는 표시한 대로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원칙만 지금 공부합니다. 원칙만. 단서는 있지만.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표시 행위가 무효예요. 가짜로 서로 짜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취급을 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 제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발 당한 의사표시한 사람도 역시 뭐예요? 나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착오, 취소, 이게 착오에 의한 취소나 사기강발에 의한 취소, 전부 다 취소다. 이렇게.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 이 순서네. 그죠? 다만 여기 107조는 단서로서 말입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지인의 표시했다는 사실을 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때는 이때는 무효로 됩니다. 무효돼요. 이게 단서예요. 단서. 자,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법률 용어를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법률 용어였어요. 여기에 악이, 과실, 선이 있죠. 뭐 선이라는 말, 악이라는 말, 그 다음에 과실이라는 뜻.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 민법에서 많이 씁니다. 앞으로. 자, 선이란 것은 착한 의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착한 뜻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거죠. 모른다란다.
모른다라는 뜻. 이게 선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라고 할 때 모른다. 이럴 때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있다. 어떤 사실을 난 다 알고 있다 할 때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없어요. 선이자 악이자 이럴 때, 선이자 악이자 이럴 때 우리 민법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뜻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겠다.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선의는 나는 바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뭐예요? 악이다는 나는 천재다 이런 뜻이야. 그냥 의미가요? 난 다 알고 있다 했으니까 이런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요. 과실은 부주의를 말해요. 부주의. 즉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은 이렇게 씁니다. 한자 쓰는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과실 이렇게. 이거하고 달라요. 이게 또 과실 있긴 해요. 이런 과실 있긴 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할 때는 이런 과실이에요. 열매. 이거는 과실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요. 보통 우리 민법에서요. 이걸 뭐라 쓰냐면 알았다, 알았거나 라고 해요. 알았거나 할 때 이거는 뭐냐?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거나는 또는. 그러면 알았거나는 뭐냐? 알았다. 어떤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할 때 이거 써요. 우리 민법에요. 이걸 뭐라 하냐? 알 수 있었다. 있었을 때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알 수 있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요. 사실은 몰랐다. 선이죠. 현실적으로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이 몰랐는 데에서 부주의가 있다. 부주의로 인하여 몰랐다 이 말이야. 너 조금만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왜 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몰랐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알 수 있었을 때라는 것은 과실이 있을 때, 부주의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주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의 부주의냐면 선의의 부주의인 거야. 그래서 보통 알 수 있을 때를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선의의 과시 있는 거죠. 그죠? 선의의 과시 있는 거. 그죠? 이런 것이죠. 여기는요, 알았으니까 악의. 그 다음에 과실은요, 선의의 부주의. 몰랐는데 부주의. 이렇게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이렇게.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요. 이것을 의미해요. 부주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이 과실을 뭐라 했어요? 선의인데 과실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악의이거나 선의인데 과실 있는 경우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이걸 줄여가지고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는 그 표시행위,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취급한다는 거야.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다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험이 거의 매년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즉 의사표시의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 그리고 하자가 없을 것,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흠이 있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이 흠이 있게 되면 불일치되거나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하고,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유효는 안 되니까 무효가 되거나 취소 문제다. 근데 무효나 취소는 어떻게 정하느냐? 민법에 정해놓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어떤 거냐? 네 가지란 거죠. 진의한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한 의사표시, 그리고 사이강박한 의사표시. 이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요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